수성못 동쪽과는 달리 서쪽은 아직도 개발에서 소외돼 있는데 대구시가 2020년까지 뷰티촌과 예술거리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각급 학교의 우레탄 트랙이 중금속으로 오염돼 있지만 대책은 없습니다. 학생들은 계속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두고 지자체 간에도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근본적 문제 해결보다는 지자체 간 갈등을 불러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인성교육의 산실인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의 제2원사가 준공됐습니다. 인성과 도덕성 함양의 전당이 되는 건 물론 또 다른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일부 지역에는 폭우 수준의 소나기가 쏟아졌는데 오늘 오후에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볕이 강해서 기온이 오르는 데다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지수까지 높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밤사이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소나기에 적잖이 놀라셨죠? 어제 대구 달성에는 시간당 6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소나기 구름대가 점차 약화되면서 이 호우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도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 소식이 또다시 들어있습니다. 비는 오후에 내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나가실 때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어제만큼 덥고 또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28도, 안동은 29도 예상되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볕을 가려줄 구름의 양이 적다 보니까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 이상인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차단에 꼼꼼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적절한 휴식도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의 78개 학교 가운데 48개 학교의 우레탄 트랙이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형식적인 통제만 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은 여전히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장기간 계속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우레탄 트랙이 깔려있는 한 중학교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트랙 곳곳에 발판과 통제선을 설치해 우레탄 트랙과의 접촉을 막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 교사도 함께 나와 있지만 학생들은 전혀 거리낌 없이 우레탄 트랙으로 다닙니다. 사람들 애들 그냥 다 지나가서 선생님도 보면 그냥 가요. 선생님도 다 발끈하시고. 납성분이 고농도로 검출된 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애들이 그 남아센터 같은 경우에는 체육을 못하게 하면은 아이들 막 반성을 하거든요. 우레탄 트랙을 깐 전체 학교에 대한 검사 결과는 다음 주 초 나올 예정입니다. 중금속 트랙은 모두 걷어내거나 교체한다는 방침이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트랙을 걷어내고 새로 설치하는데 학교 하나에 약 1억 원에서 3억 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설치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했지만 교체와 보수를 위한 예산은 전혀 확보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문체부하고 협의를 했던 거더라고요. 했는데 1차적으로는 잘 안 됐다 하는 얘기 듣고 또 일부에서는 다시 또 협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교육하면 또 우리는 나름대로 또 교육청에서도 또 확보를 해야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레탄 트랙의 중금속 오염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보수 방식과 예산 문제 등으로 당분간은 여전히 중금속 노출 위험 속에 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으로 981억 원이 늘어난 2조 8,673억 원을 편성해 대구시 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학생 안전체험시설 구축에 70억 원, 학교 신축 36억 원, 통폐합 학교 리모델링에 20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대구 교육박물관 건립비 가운데 설계비로 3억 7천만 원, 특성화고 장학금 부족분 63억 원 등 누리과정 예산을 중점 편성했던 1회 추경보다 981억 원 늘려 편성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하면서 서문시장뿐만 아니라 수성못에도 많은 시민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카페촌이나 음식점이 많이 들어선 수성못 동쪽과는 달리 반대편 서쪽은 아직도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서쪽 지역의 개발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동쪽과 달리 밭과 창고에다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까지 있는 수성못 서쪽 지역. 놀이기구 10여 개가 있는 유원지는
문을 연 지 20년이 넘다 보니 사람들의 발길도 뜸합니다. 그쪽에는 솔직히 뭐 가볼 만한 곳이 없어요. 예, 이쪽은 그래도 뭐 중심 쪽으로 뭐 포함이 되는데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뭐 약간 뭐 좀 외졌다고 생각할까? 좀 뭐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수성구는 수성못 서쪽 11만 2천 제곱미터를 빠르면 오는 2020년까지 뷰티촌과 예술거리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놀이기구가 있는 유원지는 체험 위주의 놀이공간과 소규모 공연장으로 꾸미고 뷰티촌은 젊은 층은 물론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끌어들일 계획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땅을 사들이는 데만 900억 원 이상, 개발 비용도 360억 원이 넘게 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수성구는 민간 투자 개발이나 공동 개발 방식을 검토하는 한편 수성못 주변을 관광지로 지정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로 지정될 경우 도로나 주차장 등의 기반 시설 비용의 절반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의 지주들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뭔가 이 콘셉트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이 개발 방향, 개발 컨셉을 정해보자. 이것이 용역의 주안점인데. 수성구청은 이번 주 안으로 최종 보고서를 대구시에 제출해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전문가의 분석과 함께 집중 보도하고 있는 영남권 신공항 기획 뉴스. 오늘은 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훼손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령 100년의 동백나무 2,500그루가 자라는 가덕도 군락지는 부산시 기념물 36호로 지정돼 별도 관리를 받을 만큼 생태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서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조사 결과 가덕도 공항 건설로 훼손되는 절대 보존 등급 생태계는 해시계 등 생태 1등급 6곳과 곰솔군락과 동백군락 등 녹지 자연도 8등급 이상 3곳에 이릅니다. 이곳은 환경법령상 훼손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공항뿐만 아니라 어떠한 개발 행위도 허가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다 천연기념물 제179호인 낙동강 철새 도래지와 국수봉 일대에 서식 중인 구렁이, 표범 장지뱀 등 멸종위기 동물의 피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가덕도의 환경 피해가 큰 이유는 공사비 증가로 인근 지역에서 바다를 매립할 흙을 구하지 못하자 가덕도 내 국수봉을 전면 절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절토량도 밀양의 2배인 1억 800만 세제곱미터이고 국수봉 완전 제거로 법에 따른 생태계 원상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다 엄청난 규모의 해량 매립으로 인근 바다 생태계는 측정할 수 없을 만큼의 오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밀양 후보지는 산봉우리 4개 5,300만 세제곱미터를 깎아내야 합니다.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은 불가피하지만 보존 가치가 높은 생태계는 없고 그나마 공사가 완료되면 법에 따라 절토지의 생태계 복원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한마디로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 돈을 걷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 나눠준다는 건데요. 잘 사는 지자체는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는 처사로 단식 투쟁까지 벌이고 있고 살림이 어려운 지자체는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지자체 간의 갈등을 불러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행정자치부가 4월 처음 내놓은 지방재정 개편안은 광역시도가 시군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바꾸고 시군 몫인 법인 지방소득세는 50%를 도세로 거둬 열악한 지자체에 골고루 주겠다는 겁니다. 전국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최근 개편안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은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없었던 일로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은
당초 변경하려던 인구수 비율은 그대로 두고 재정력 비율은 10% 상향, 징수 실적은 그만큼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수천억 원대의 예산이 줄어드는 경기도 6개 지자체는 정부가 지방자치 자체를 훼손하고 있다며 삭발의 단식 농성까지 반발이 거셉니다. 하지 말라는 복지를 확대하고 빚을 마구 갚는다는 이유로 1년 살림의 10%가 넘는 우리의 소중한 혈세를 빼앗아 가겠다고 합니다. 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는 정부 개편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경북 9개 농촌 시장 군수들도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최종안대로 계산해봐도 더 받게 될 교부금은 재정이 가장 열악한 영양군도 18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재정 구조 개선에 대해서 무엇인가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동참을 하는 것이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한다는 이런 근본적인 개선 요구를 꾸준히. 지방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국가 재원의 지방 이양입니다. 큰 도움이 없습니다. 실제 도움이 되려면 국세를 도시 쪽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지방 교부세를 좀 인상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겠죠. 정부가 자주재정권을 요구하는 지자체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잘 사는 지자체와 못 사는 지자체끼리 싸움을 붙이는 양상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김천시가 역점을 두고 조성해온 김천산업단지 2단계 조성 사업이 완료돼 어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드물게 시가 직접 시행을 맡아 분양가를 낮춘 덕분에 100% 분양이 완료됐는데요.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천산업단지 2단계 조성 현장인 김천시 어무면 일대. 분양이 100% 완료돼 모두 53개 기업이 들어오고 이미 6개 업체는 입주를 마쳤습니다. 2천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 가운데 김천시가 70%가 넘는 1,500억 원을 자체 부담하고 직접 시행을 맡아 분양가를 낮춘 것이 성공적 분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산업용지 가격이 3.3제곱미터당 36만 원이라는 시지역으로는 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가격으로 결정되어 있고 그래서 김천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천 시내 김천혁신도시와 인접해 정주 환경이 좋고 경부고속도로, 중부내륙 고속도로 등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한 점도 장점입니다. 물류 환경이 상당히 이제 좋습니다. 기업 물류가 좋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유통망을 형성하는 데 상당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유발 효과가 약 3조 3천억 원, 또 인력 창출이 한 6,600명 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김천산업단지 2단계 성공적인 분양을 토대로 2단계 인접한 지역에 김천산업단지 3단계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으며 정부 투자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조성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와 경북, 울산, 경남 등 영남권 4개 시도지사가 오늘 오후 2시 밀양시청에서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습니다. 4개 시도지사들은 간담회에서 신공항 입지 선정에 정치권은 개입하지 말 것과 국토부는 예정대로 입지 평가 결과를 발표할 것, 부산시는 5개 시도의 유치 자제 합의를 준수해 줄 것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간담회 뒤 대국민 호소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천혜의 섬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도 해조류가 사라지고 사막화되는 갯녹음 현상이 확산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릉군이 해적 생물을 잡아내고 바다 목장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항입니다. 항내 바닷속에 들어가자 폐사한 조개류가 널려 있습니다. 성게와 불가사리가 늘어나면서 해조류는 많이 보이지 않고 곳곳에서 각종 폐기물이 발견됩니다. 독도 일부 해역에도 갯녹음이 진행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울릉군과 포스코 봉사단은 지난 사흘 동안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서 성게와 불가사리 800kg과 폐타이어 등 각종 쓰레기를 걷어냈습니다.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우리들이 해저에 있는 생활 쓰레기라든지 해초를 잡아먹는 불가사리, 성게 이런 거를 구제함으로써 성게나 불가사리를 잡아내 주셔가지고 우리 갯녹음도 방지가 되고 앞으로 바다숲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결과 동해 연안의 전체 한반 61%가 바다 사막으로 변했고 울릉도 해역도 25% 이상 갯녹음 현상이 퍼졌습니다. 해양 환경이 악화되자 울릉도는 내년까지 북면 현포리에 바다 목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어초 투하 등 다양한 대책에 나섰습니다. 갯녹음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적 생물 구제 사업을 하고 독도 연안의 해저류형 숲 조성 인공어초 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한편 포스코는 철강 부산물인 슬래그를 활용한 인공어초 38기를 울릉도에 설치하기로 했고 해양과학기술원도 독도 해역의 환경 변화와 해적생물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인성교육의 산실인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제2원사가 준공됐습니다. 인성과 도덕성 함양의 전당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다른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계선성의 선비정신을 계승해 도덕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로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이 문을 연 것은 지난 2002년. 첫때 224명이던 수련생은 10년이 지난 2010년에 12,000명을 넘었었고 지난해는 7만 3천 명이 입교했습니다. 올해는 수련생이 10만 명에 이를 전망이지만 제2원사가 준공하면서 수련선 수용에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사업비 80억 원으로 4년 만에 준공된 제2원사는 2,500여 제곱미터의 강의실과 분임 토의장 등 교육동과 30개 객실의 숙소동으로 구성돼 수련생이 편리하게 선비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선비문화수련원은 주변에 이육사 박물관이나 뛰어난 경관의 청량산이 있어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로 각광받을 전망입니다. 게다가 도산서원과 한국국학진흥원이 인접해 우리나라 선비 정신과 정신문화의 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도산서원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의 어떤 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선비 문화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를 합니다. 물질 만능과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끊임없는 자기 수양으로 사람답게 살아가려는 선비 정신의 향기가 깊은 산속 은은한 난영처럼 퍼져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시가 지난 4월 대구시 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34개 아파트가 신청했고 이 중 22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들 아파트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비 50%, 가구당 최대 4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한 달 평균 전기요금 10,000원 정도를 아껴 3년 안에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태양광 내구 연한은 15년 이상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조이팔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사업가 63살 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조이팔이 중국으로 밀항하기 넉 달 전인 지난 2008년 8월쯤 경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투자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조이팔 조직 범죄 수익금 3억 4천만 원을 돈 세탁하고 숨긴 혐의로 조이팔의 최측근 강태용의 여동생 44살 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아내 65살 박모 씨와 박 씨의 여동생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당시 54살 남편 박모 씨를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보험금 5억 2천만 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는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제보로 범행 13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한 뺑소니 사망 사고에는 보험금이 더 지급된다며 범행 날짜까지 정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경북의 수산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경북의 수산물 수출액은 1,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조미김이 550만 달러, 조미 오징어가 450만 달러, 게장과 전복장, 새우장 등이 100만 달러로 러시아와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개장하는 중국 상하이 수산물 홍보관에 경북수산물 CC 코너를 마련하는 한편 11월에 칭다오에서 열리는 중국 국제어업박람회에 수산물 가공업체를 참가시키는 등 경북의 수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서 해외 마케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밤사이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소나기에 적잖이 놀라셨죠. 어제 대구 달성에는 시간당 6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소나기 구름대가 점차 약해지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내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9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모두 20도를 웃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최고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19도를 가리키고 있고 낮에는 29도 예상됩니다. 울진의 낮 기온 22도, 포항 2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